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31장 시내와 강이 만나는 곳에서 앤은 그의 여름을 정말 좋게 보냈고 온 마음으로 즐겼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거의 매일 연인의 오솔길과 드라이어드의 숲, 윌로미어 호수와 빅토리아 섬을 누비며 밖에서 살다시피 지냈죠. 말일 나는 앤이 쏘다니는 걸 전혀 막지 않았어요. 미니 메이가 디프테리아에 걸렸던 그날 밤 스펜서 베일에서 왔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여름방학 초 어느 날 오후 앤을 환자의 집에서 잠깐 만났는데 앤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마릴라 커스버트에게 이런 말을 전했죠. 그 빨간 머리 아이를 여름 내내 바깥 공기를 쐬게 하고 발걸음에 생기가 돌기 전까지는 책을 읽히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마릴라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마릴라는 이걸 결핵으로 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앤은 자유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 최고의 여름을 보냈답니다. 마음껏 걷고, 배를 젓고, 열매를 따고,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9월이 되자 앤은 눈빛이 반짝이고, 몸은 날렵해져서 스펜서 베일 의사 선생님도 만족할 만큼 활기찬 걸음걸이를 갖게 되었어요. 마음속에는 다시 야망과 열정이 활활 타올랐죠. 정말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싶어요. 앤은 다락방에서 책을 들고 내려오며 말했어요. 오, 나의 소중한 옛 친구들아, 너희의 정직한 얼굴을 다시 보니 정말 기뻐 그래. 너도 포함이야. 기아, 마릴라, 저는 정말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일요일 앨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를 하려고 기뻐하는 씩씩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앨런 목사님 설교 정말 좋지 않아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분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도시교회가 그분을 데려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미숙한 목사님을 모셔와서 길들여야 할 거래요.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마릴라?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동안 그냥 즐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자였다면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신앙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세상을 위해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멋진 설교를 해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정말 짜릿할 거예요. 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마릴라? 제가 린드 아주머니께 그걸 여쭤봤더니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서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미국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캐나다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선 행사나 교회 다과회 아니면 돈을 모으기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여자들이 도맡아 하잖아요. 린드 아주머니는 벨 감독님만큼 기도도 잘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만 연습하면 설교도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릴라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레이첼은 지금도 비공식적인 설교는 충분히 하고 있지. 레이첼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크게 잘못할 기회가 없어. 마릴라. 애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에게 뭔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특히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착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나 앨런 부인,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당신이 기뻐할 일, 당신이 옳다고 여기실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심술궂어지고 아주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걸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느껴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아세요? 정말로 제가 심성이 나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마릴라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앤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렸죠. 내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겠지, 앤. 레이첼은 종종 나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준단다. 나는 가끔 내 말대로 그녀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잔소리에 대한 특별한 계명이 있었어야 했어. 하지만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레이첼은 착한 기독교인이고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에벌리에서 그녀보다 더 친절한 사람은 없고 꾸준히를 피한 적도 없지.
당신도 똑같이 느끼신다니 정말 기뻐요. 애는 힘주어 말했어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이제 그 문제로는 더 이상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길 거예요. 늘 새로운 걱정들이 쏟아나니까요. 아시다시피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하나를 해결하면 바로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느라 늘 바쁘게 지내요. 어른이 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릴라? 하지만 당신과 매튜 아저씨, 앨런 부인과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저는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일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책임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요.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2인치나 자랐어요, 마릴라. 길리스 아저씨가 루비네 파티에서 재워주셨어요. 새 드레스들을 더 길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특히 짙은 초록색 드레스는 정말 예쁘고 주름 장식을 달아주신 건 정말 친절하세요. 물론 그게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 가을에는 주름 장식이 정말 유행하고 조지파이는 자기가 가진 모든 드레스에 주름 장식이 있대요. 주름 장식을 달고 나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름 장식에 대해 아주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 마릴라가 인정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에벌리 학교로 돌아오셨고 모든 학생들은 다시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퀸스 반 학생들은 다가오는 해말에 그들의 앞길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입학시험이라는 운명적인 시험을 향해 전력을 다해 준비했죠.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 생각은 그 겨울 내내 일요일 오후에도 앤을 괴롭혔어요. 도덕적, 신학적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앤은 악몽을 꾸면 합격자 명단을 비참하게 들여다보곤 했는데 길버트 블라이스의 이름이 맨 위에 굵게 적혀 있고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겨울은 즐겁고 바쁘고 행복하게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학교 공부는 여전히 흥미진진했고 학급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죠. 새로운 생각과 감정, 야망의 세계, 탐구되지 않은 지식의 신선하고 매혹적인 영역들이 앤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산 위에 산이 들여다보고 알프스 위에 알프스가 쏟아오른다.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세심하고 신중하며 편견 없는 지도 덕분이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이끌었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을 격려했는데 이는 모든 혁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린드 아주머니와 학교 신탁위원들을 꽤나 놀라게 했죠. 공부 외에도 애는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어요. 스펜서 베일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마음에 새기고 있던 마릴라는 이제 가끔씩 외출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토론 동아리는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여러 차례 음악회가 열렸어요. 거의 성인 모임에 가까운 파티도 한두 번 있었고 썰매 여행과 스케이트 타기도 마음껏 즐겼죠. 그 사이 애는 훌쩍 자랐어요. 키가 너무 빨리 커서 어느 날 말일 나는 앤과 나란히 서 있다가 앤이 자신보다 키가 더 큰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을 정도였죠. 어머, 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말일 나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말 뒤에는 한숨이 이어졌죠. 말일 나는 앤의 키가 큰 것에 대해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아이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생각에 잠긴 눈을 가진 15살의 키 크고 진지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미간과 자부심 넘치는 작은 턱을 가진 소녀가 말이죠. 말일 나는 그 아이만큼 그 소녀도 사랑했지만 이상하고 슬픈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애니 다이애나와 함께 기도 모임에 간 후 말일 나는 겨울 황혼 속에서 홀로 앉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등불을 들고 들어온 매튜 아저씨는 말일 나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말일 나는 눈물 속에서 웃어야 했죠. 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일 나는 설명했어요. 그래가 이렇게 커버렸고 아마 다음 겨울에는 우리 곁을 떠나 있을지도 모르죠. 너무 그리울 거예요. 그래도 자주 집에 올 수 있을 걸세. 앤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4년 전 6월 저녁 브라이트 리버에서 데려온 그 작고 열정적인 소녀로 생각하는 매튜 아저씨가 말일 나를 위로했어요.
그때쯤이면 지선철도가 카모디까지 놓여 있을 테니까. 집에 늘 있는 것과는 다르죠. 마릴라는 울적하게 말했어요. 마릴라는 아직 슬픔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 남자들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죠. 앤에게는 신체적인 변화만큼이나 다른 변화들도 있었어요. 우선 앤은 훨씬 조용해졌어요. 예전만큼 생각하고 꿈을 꾸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말은 더 적게 했죠. 마릴라는 이 점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앤, 너 예전만큼 수다스럽지도 않고 어려운 단어를 예전만큼 쓰지도 않는구나.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앤은 얼굴을 붉히며 살짝 웃고는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꿈꾸듯이 바라봤어요. 따스한 봄 햇살에 유혹되어 붉은 봉오리들이 담쟁이 덩굴에서 톡톡 터져 나오고 있었죠. 글쎄요, 그렇게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애는 검지로 턱을 톡톡 치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사랑스럽고 예쁜 생각들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는 게 더 좋아요. 누군가가 비웃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거의 아쉽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런 단어들을 쓸 만큼 충분히 자라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어른이 되어가는 게 재미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재미는 아니더라고요. 마릴라. 배워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어려운 단어들을 쓸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스테이시 선생님은 짧은 단어들이 훨씬 강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에세이를 최대한 간결하게 쓰게 하시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멋지고 어려운 단어들을 가능한 한만히 넣는데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떠올렸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고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희 이야기 모임은 어떻게 됐니? 한동안 그 얘기를 안 하더구나. 이야기 모임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시간도 없었고 어쨌든 우리가 그거에 질려버린 것 같아요. 사랑과 살인, 가출과 미스터리를 쓰는 건 너무 어리석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구성 훈련을 위해 가끔 우리에게 이야기를 쓰게 하시지만 에벌리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말고는 쓰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비판하게 하세요. 제가 제 장문에 그렇게 많은 결점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내기 전에는요. 너무 부끄러워서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비평가가 되기만 하면 잘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입학 시험까지 2달밖에 안 남았구나. 마릴라가 말했어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니? 애는 살짝 몸을 떨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괜찮을 것 같다가도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스테이시 선생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약점이 있거든요. 제 약점은 당연히 기하학이고 제이는 라틴어, 루비와 찰리는 대수학, 조지는 산수예요. 무디 스퍼전은 영국사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사무친대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6월에 있을 입학 시험만큼이나 어렵게 시험을 보게 하시고 채점도 똑같이 엄격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마릴라.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밤에 잠에서 깨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 내년에 학교에 다시 가서 시험을 보면 되지. 마릴라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오,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건 너무 창피할 거예요. 특히 길버트를 포함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합격한다면요. 그리고 저는 시험 때 너무 긴장해서 망칠 가능성이 커요. 제인 앤드루스처럼 튼튼한 멘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애는 한숨을 쉬며 봄 세상의 아름다움, 바람과 푸른 하늘의 부름, 정원에서 쏟아오르는 초록빛 생명들에게서 시선을 떼어내고 결심한 듯 책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봄은 다시 오겠지만 입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다시 봄을 충분히 즐길 만큼 기운을 차리지 못할 거라고 애는 생각했어요.